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술에 취한 여자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빨간 자국이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났죠. 뜨거운 커피가 작업복에 쏟아졌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하지만 그 순간 늙은 수리공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에 앉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오지연 30살의 그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금융학 석사까지 마친 뒤 지금은 국내 최대 투자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격 있는 옷차림, 그리고 적당히 화사한 화장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버지, 지연이에게 인사드려요. 아들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33세 청년은 사랑에 완전히 빠진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지연입니다. 도연 오빠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연의 인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적당한 존댓말, 단정한 자세,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하지만 태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했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지연의 답변은 준비된 듯 매끄러웠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태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지연은 마치 철저히 준비된 면접자처럼 태산의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취미부터 인생관까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여행지까지도 말이에요. 너무나 준비된 듯한 그녀의 모습이 태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연의 말에 도연은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태산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태산의 머릿속에는 평생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은 권력을 쥐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흙먼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운 진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사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연 씨와 언제부터 만났니? 3달 전부터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태산의 마음속 경보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산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연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40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비서실장 박철민을 불렀습니다. 박철민은 태산과 함께 현장에서 뼈가 굵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20살 때부터 태산 밑에서 일해온 그는 태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험한 현장에서 함께 구르며 쌓은 신뢰였죠. 철민이 형, 나와 같이 갈 데가 있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회장님? 박철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룹 호텔이야.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 혹시 옛날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있나? 태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박철민은 태산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설마 회장님, 그 방법을 쓰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태산은 평소 신념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을 쥐었을 때 드러난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이 진리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것인지 말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 태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회색빛 가발을 썼어요.
얼굴에는 인위적인 주름을 그려넣고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었죠. 손톱 밑에는 일부러 때를 끼워 넣고 목소리까지 바꿔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이렇게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이야.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거든.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형만 내 정체를 알고 있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태산은 수리공으로 위장하고 그룹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는 박철민이 미리 연락해서 오늘 새로운 수리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였어요. 물론 매니저도 그 수리공의 진짜 정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태사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화려한 정문이 아닌 냄새나는 뒷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미 몇십 년 전 일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새로 오신 수리 기사님이시군요. 호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태산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죠.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태산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볼 때와 일개 수리공으로 볼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태산이 호텔 로비에서 배관 점검을 위해 공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미소까지.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죠. 도연 오빠, 이 호텔 정말 멋지네요. 우리 결혼식도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도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사는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완벽한 약혼녀처럼 보였어요. 도연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태산도 그쪽 배관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따라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지연이 주문했어요. 몇 분 후 커피가 나왔을 때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커피가 이렇게 밍밍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다시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세요? 지연의 어조는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태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지도 안 닦았네요.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연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죠. 사실 먼지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직원이 당황해하자 지연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곧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태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의심했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배관 작업을 하고 있던 태산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배관 점검 중입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점검은 영업시간 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수리건이라서요. 태산이 고개를 숙였죠. 급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지연은 순간 표정을 바꿔 다시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다 기다렸어요. 커피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달콤해졌죠. 그럼 다행이네. 우리 호텔 직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도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지연은 도연 앞에서는 완벽한 연인이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했어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태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이틀 후 태산은 다시 수리공 차림으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박철민이 도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낸 것이었죠. 태산은 호텔 스카이라운지 근처에서 전기 점검 작업을 하는 척하며 대기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3명의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세련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보석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태산은 천장 근처 전등을 점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부럽다. 김도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났어? 한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운이 좋았지 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딱 맞는 조건이야. 지연이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물었죠. 지연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사랑도 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재벌가 장남이고 착하고 순수해서 조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입지전적인 분이라 나중에 내가 배울 것도 많고. 태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조종하기 쉽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하면 내가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룹 전체의 여주인이 되는 거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야심이 가득했어요. 도연 오빠는 워낙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어. 시아버지만 잘 관리하면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태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와, 정말 계산적이네.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 친구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산 회장. 일단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지. 효도하는 척, 존경하는 척.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지연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더 확실해지고. 손자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 정말 무섭다. 그런데 도연이는 눈치 못 채? 전혀. 워낙 순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아. 사실 그런 순수함이 이용하기 좋은 거야. 지연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태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을 이용하려는 지연의 계산적인 마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척 계속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연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일단 아이만 낳으면 내 위치는 확고해져.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연기 못할 것 같은데. 연기가 아니라 투자야. 몇 년 참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해?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요. 샐러드에 드레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가져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사과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한 것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계산, 진심이 아닌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태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의 호텔이었죠. 태산은 다시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의 대회의실은 투자자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투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이익 창출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산은 회의실 뒤편에서 에어컨 점검을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상생의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특히 우리 회사는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박수는 더욱 커졌어요. 지연은 정말 완벽한 사회적 기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지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철학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나 보안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우리 가족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답변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사는 며칠 전 목격한 지연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 같은 수리공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군요.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넘어갔어. 사회적 가치 타령하니까 다들 감동하더라.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직원 복지? 그런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우선이지.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특히 그 늙은 수리공부터 잘라야겠어.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던데. 그런 애들 쓸 이유가 뭐 있어? 태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어요. 청소부들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 주면서 더 많은 일 시키면 되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사회공헌. 그런 건 이미지 관리용이야. 세금 혜택도 받고 평판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없어도 상관없어. 태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가치를 외치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 더 확실해질 거야. 김태산 회장도 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고, 지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도연이 나타났어요. 3일 후 저녁 그룹 호텔에서는 지연의 회사와 관련된 소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투자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태사는 이번에도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파티장 근처에서 조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지연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상태였죠.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투자자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완벽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정말 뜻깊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지연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에 대한 기쁨과 흥분 때문인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지연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며 계속 마셨어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웨이터, 여기 샴페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연이 빈 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와 새 샴페인을 따라주었지만 지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싸구려 샴페인을 가져와요? 지연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웨이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망해요. 지연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연이 도연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때 태산이 조명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술에 취한 채로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 수리공. 당신 왜 이런 곳에 와 있어요? 지연이 태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파티 중인데 왜 여기서 이래요? 방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고 나간다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작업복 입고 고급 파티에 왜 와 있어요? 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이상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새로운 샴페인을 가져왔는데 실수로 지연의 드레스에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 이게 뭐예요?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신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분노에 차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태산에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태산의 작업복에 쏟아졌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지연이 소리치며 태산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빨간 자국이 났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충격을 받으며 달려왔어요. 무슨 짓이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지연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처난 태산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산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산이 작업복을 벗고 얼굴에 분장을 지우자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산 회장이었던 것이죠. 지연은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파티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산 회장이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뺨에 난 상처와 커피에 젖은 옷을 보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신 건가요? 한 투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산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태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평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대화도 오해였나요? 우리 도연을 조종하기 쉽다고 한 것도, 저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오해였나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화장실에서 한 통화도 들었어요. 늙은 수리공을 잘라야 한다고, 청소부들은 최저임금 주면서 더 부려먹으면 된다고 한 말이에요.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투자자들과 파티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지연 씨. 태산이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지연은 도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도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 오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우리 도연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고 저까지 속이려 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도연 오빠. 지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구나.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죠.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본 후로는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연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평소 행동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직원들을 괴롭혔던 일들, 갑질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결국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투자업계에서도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미래까지. 계산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파티 사건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연기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사는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순수한 거지. 그런 순수함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을 뿐이야. 태산이 위로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너무 완벽했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지연 씨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 태산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모습을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태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왜 수리공으로 변장했는지 알겠니?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시려고.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태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도연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젊을 때는 현장에서 일했어. 그때 배운 게 있어. 진짜 리더는 아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태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 진짜 일꾼들과 함께 말이야.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 건설 현장, 호텔 현장, 여러 곳에서 말이야. 물론 신분을 숨기고. 그러면 진짜 리더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태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버지. 해보겠어요. 3개월 후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진짜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어요. 호텔에서도 청소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을 해보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가치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형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현장 인부들이 도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형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어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사는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정장을 입고 들어오면서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도연 사장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려? 아주머니 덕분에 호텔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짜 리더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어요. 어때, 많이 배웠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가 지위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도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야.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도연 같은 진짜 리더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질 거라고 말이에요. 질 거라고 말이에요.